건강한 삶의 기본 물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우리 인제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시면요. 아동은 80%가 수분 흡수가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물로 되어 있고요. 성인은 70% 이상, 그리고 노인은 60% 이상. 그래서 노인이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한 나이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있어요. 뇌가 1 분이고요. 그리고 잠시만, 혈액이 30초, 그리고 장기가 20분, 피부가 1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게 가장 빠른 게 혈액이잖아요. 혈액은 30초 만에 물이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혈액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맑아질 수도 있고 탁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피부,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 피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안 좋은 물을, 약상성이 아닌 알칼리 물을 쓰면 우리 피부의 피지량도 조절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도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요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내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제 컴퓨터가 느린 건 맞네요. 인제 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우리 눈의 95%가 눈이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뇌의 83%, 그리고 신장 83%, 그리고 폐의 85%, 그리고 근육의 75%고요. 그리고 장기의 94%예요. 그래서 제가 95% 눈에 95% 필요하다는 거 확실히 느끼고,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안구 건조증도 더 심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확실히 느끼겠고요. 그리고 신장이 83% 잖아요. 그것도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도 75%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남성은 65% 이상의 물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60% 이상이 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운반해서 세포에 공급을 해요. 그리고 혈액과 조직에게 이거 안 바뀌었네요. 순화, 원활, 그리고 대사작용을 높이고, 그리고 불순물과 노폐물을 배출시키고요. 노폐물 배출 안 시키면 우리 정말 지저분하겠죠. 그리고 혈액을 약 알칼리 정도 유지해줘요. 체온도 유지해주고 모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뼈가 그냥 부러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요, 하루에 물을 섭취해야 되는 권고량이 있어요. 보통 성인 기준은 1.5리터에서 2리터인데요. 그런데 하루 섭취 물, 이렇게 적정량을 물 구하기를 보면요. 체중, 키 플러스 체중에 나누기 100이죠. 이게 왜 안 보여요? 얘를 없애요. 예, 키 더하기 체중해서 100으로 나누면 내가 하루 마셔야 될 물량이거든요. 저는 2.23리터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겨울 되니까 그만큼 많이 안 마셔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마셔보려고 따뜻한 물을 채워서 보온병에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면 물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마시게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더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하루 2리터 이상은 성인은 마셔야 된다는 거. 물이 부족할 때는요, 인체의 70에서 80%가 물인데 1%에서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5%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 12% 부족하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죽고 싶으면 물을 잘 마셔야 되겠죠.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 물 안 마셔요.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도 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진짜 탄산음료가 오히려 물 더 부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요. 동맥 경화도 와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가 잘 뭉치거든요. 그리고 대장암, 발암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대변의 통과 시간이 길어지고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해요.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요. 신장 결석 한번
생긴 분들은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제 동생이 한번 그래서 완전히 껄껄이 넘어가는데 이제 기절했거든. 그 정도로 아프냐고 하니까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로 깨서 돌을 밑으로 내보내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아프기도 엄청나요. 그래서 물만 잘 마셔 주셔도 요런 결석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넘겨 주세요.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세포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느려 갖고 빨리 안 뜨네요. 쪼그라들고 메말라서 노화가 촉진되고요. 혈액량이 줄어서 농도가 진해져요. 원활한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그리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요. 장 기능 저하로 체내 독소가 증가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변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면 거의 1시간은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지금처럼 뭐 양변기도 아니고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그 변비가 없으니까요. 저는 제 친구들은 변비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앉지도 못하는 거. 항문이 밖으로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병에 걸려 수술하러 가야 되고 한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물만 잘 마셔 주셔도 변비, 뭐 감염, 혈액에 노화에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잘 마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이거는 내가 만성 탈수인지 자가 진단하는 거거든요. 여기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 다섯 개 이상 겪고 있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하시면 돼요. 하루에 순수한 물 다섯 컵 이상 마신다. 이하로 마신다. 기상 시 몸이 붓고 피부가 부석부석한 느낌이 들었던 날이 많다. 평소 변비나 대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변 횟수가 6번 이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짜증이 잘 난다. 저는 피곤하긴 한데 짜증은 잘 안 나요. 그리고 더운 날 땀을 잘 흘리며 겨울에 추위를 잘 탄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이뇨제를 먹는다. 이 중에 5가지 이상 겪고 있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하셔야 돼요. 저는 저거 한 가지.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짜증은 안 납니다. 그것만 저는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잘 마셔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이런 거 5가지 이상이면 만성 탈수. 항상 내 몸에 물이 너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한국 청소년이요. 물 잘 안 마신다 했잖아요. 일일 평균이 물 섭취량이 원래 WHO 권장량이 3.3리터인데 일일 남자아이는 0.7, 여자아이도 0.7이에요. 여자아이는 2.3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0.7리터밖에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애들도 물통에 물을 싸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잘 안 마신다는 얘기죠.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물통 들고 오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물통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마셔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춘기 하면서 안 마셔요. 싸줘도 안 마셔요. 싸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손에 들려서 마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물을 그냥 맹물을 못 마시면 뭐 다른 차를 같이 넣어서 마시게 하든지 콤부차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마시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 안 마셔요, 애들. 탄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 거 좋아하니까 물 안 마시거든요. 우리 집에도 콤부차 태워 가요. 콤부차 태워 가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초코라떼 이거 한 번씩 들고 가서 가지 태워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기에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넘겨 주세요. 연결이 가네. 물 섭취 전후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미지가 엄청 다르지 않아요? 저는 왼쪽의 모습하고 오른쪽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피부 톤이 벌써 달라요. 저는 피부 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피부 톤이 옛날에 지저분했다 그랬잖아요. 그 빨간 머리 N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피부 톤 자체가 달라요. 물을 마시기 전에는요, 칙칙해요, 대부분이. 칙칙하고 주름도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물을 섭취하고 난 뒤에는 피부 톤이 엄청 밝아지고요. 그리고 잔주름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만 잘 마셔도 피부가 이 정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 싸들고 다니라고 계속 권장하거든요. 식당 가서 그 물 못 마셔요. 진짜 물 마시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식당에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물 줄 때마다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쌤이 자꾸 꺼내서 한 모금 먹고 내두는데 그 쌤은 계속 그 물 다 마셔요. 그래서 제부로 마시라고 주는데 그 물 맛이 달라요, 진짜로.
정말 오른쪽이 완전 다르죠. 물 잘 마셔서 이렇게 좋은 피부로 만들어 보자고요. 넘겨주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좋은 물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물은 모든 질병의 80%를 호전시킨다. 왜 그러냐? 미네랄과 영존산소가 있어야 되는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약 알칼리성, pH 7에서 8 이상이어야 되고, 유기, 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 이런 물이 좋은 물이에요. 염소 등의 성분이 없고, 미네랄이 적절하게 포함된 4에서 15도 정도의 물, 미지근한 물이죠. 찬물 말고, 뜨거운 물 말고. 그 정도의 물이 가장 좋은 물맛을 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수돗물, 그냥 안 드시잖아요. 수돗물을 끓여 먹잖아요. 그리고 지하수와 약수, 생수, 정수기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정수돗물, 수돗물은 끓여 먹는데요. 좋은 점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세균과 박테리아가 제거돼요. 왜냐하면 그 염소로 소독을 하니까. 그리고 단점은 미량의 미네랄을 파괴해요. 용존산소율이 없어요. 용존산소율 있어요. 수돗물에. 그리고 미립자 제거가 불가능해요. 녹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고 세균 박테리아를 죽이려면 물이 끓고 나서 20분 후에 꺼야 돼요. 100도씨에서 20분 물을 한번 끓여 보셨어요? 거의 절반 이상 다 줄어들고 물 얼마 안 남았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금속을 농축해서 먹는 물이 수돗물 끓여 먹는 거가 되겠죠. 넘겨주세요. 이거 용존산소를 0이라는 거는요, 끓인 네. 물, 끓인 물이 끓였을 때 없어요. 없다. 맞아요. 지금 여기 네. 2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끓인 물은 죽은 물인데 이제 네네. 믹싱해 놔버렸어 지금.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 끓인 물을요, 화분에 주면 화분에 식물이 죽고요. 그리고 그 집에 왜 그런 구피나 뭐 이런 거 키우잖아요. 걔들한테 주면 걔들도 죽어요. 용존산소가 없고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걔들도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구피 진짜요. 우리 집에 구피 얼마 전에 또 분양받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수기 물을 그냥 바로 넣어줘요. 대부분 뭐 이렇게 적응 시간, 근데 전 적응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넣거든요. 근데도 얘들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어항이 안 더러워요. 깨끗해요. 물이 달라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돗물이 안전한가? 물속이든 염소가 범인이다. 이 책에 보면요. 잔류염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아토피,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장병, 뇌졸중, 심장마비를 유발시켜요. 염소가 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탈모, 변색, 모발의 단백질을 퇴화시켜서 탈모, 그리고 변색시키고 비듬을 유발해요. 그리고 주부습진, 모세혈관, 세포 손상이 오고요. 염소와 유무기 화합물이 만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해요.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먹은 것뿐인데 이런 발암물질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염소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이 물에 염소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노랗게 된 게 염소가 있는 물이에요. 이 염소가 있는 물에 손을 담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그 노란 물이 투명해져요. 그럼 내 피부가 그 염소를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소 있는 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우리 피부를 씻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게요? 노후된 배관. 저는 처음에 하수구인 줄 알았어요. 하수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노후된 배관이 통수 7년 된 게 저 정도예요. 11년부터는 완전 삭아서 녹슬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다음 25년 된 거는 아예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런 배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요.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에폭시 배관,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 배관이 거의 대부분 에폭시 배관이잖아요. 비스페놀 A가 나왔다는 거죠. 10제곱 센티미터에 30도실 경우에 통과수에 했던 축적 농도가 19.62가 나왔고요. 30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에폭시 배관에서 비스페놀 A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통수가 노후된 배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통수까지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도 끔찍하고 끓여 먹는다고 해도 끔찍해요. 넘겨주세요. 그거에 대한 거 아까 얘기한 거 비스페놀 A에 대한 거 나와 있거든요. 비스페놀은 체내에 들어가면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대신해서 작용하면서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생식 기능을 약화시키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요. 동물 실험에서 종양이 나타나고 발암성도 확인된 바 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한계량을요 4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출량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문 교수라는 그분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영역으로 비스페놀 노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이제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거 진짜 끔찍해요. 가축의 무덤들.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 4,054곳에 그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그냥 묻었잖아요. 살처분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를 그냥 묻은 거잖아요. 묻을 때 묻는 과정에서 밑에 그냥 바닥에 비닐만 깔아요. 깔고 거기다가 가축들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묻어버리니까 그 비닐이 그냥 구멍 안 뚫리는 그런 비닐이 아니고요. 그 가축에서 나온 침출수 핏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구멍이 다 나고 떨어지면서 지하수로 오염이 되는 거죠. 하천 오염이 되고요. 심한 데는 그 계곡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핏물이었어요. 완전 빨간 핏물. 그런 물들이 그 가축으로 인한 그런 물들을 우리는 지하수 그러면서 좋은 물이라고 일급수 물이라고 먹는데,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생수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제역 묻어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지하수, 약수, 생명수가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 다 밑으로 흘러내려서요. 지하수로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지하수를 수돗물로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복지사도 청송 가서 지하수를 떠가서 먹어요. 통을 다 들고 가서 몇 통씩 들고 와요. 근데 그거 깨끗하다는데 깨끗하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나온 물들이 여기에 만약에 공장의 폐수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매몰시킨 그 물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못 마셔요. 먹으면 병 생겨요, 우리 몸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소비자 고발. 생수는 그러면 괜찮을까? 생수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외에 48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마트 그 주차장에 이렇게 생수병들 막 재워둔 거 보셨죠? 여름 되면 진짜 안에 기포가 볼볼볼 올라오고, 그 상태로 만약에 딱 뜯어서 마시면 잘 마실까요? 안 넘어가요. 플라스틱 냄새가 막 올라오면서 냄새 나서 못 먹을 분들은 이걸 그대로 냉장고에 딱 보관하잖아요. 시원해지면 그 시원한 맛 때문에 플라스틱 냄새를 몰라요. 그냥 마셔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도 발암 물질이 나오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최고 3배 증가했고요. 포름알데히드가 최고 6배 증가한 그런 그 실외에 48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상태에 있는 걸 없애고 넣진 않잖아요. 그대로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걸 다시 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사 먹는 거죠. 돈 주고 내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생수 93%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거.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물이라고는, 생수라고 좋은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생수. 생수 사 마시는 사람 미세 플라스틱도 사 마시는 꼴이 된다. 음식과 공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연간 10만여 개에 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생수를 사 드시면 나는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된 흡수 경로가 어디냐면요. 물로 흡수되어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그 생수를 사 드시고 나면 신용카드 한 장을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생수를 드셨다면 칫솔 한 개를 드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이 정도로 드시고 싶으시면 생수를 사 드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정수기가 시대의 흐름인가? 정수기가 정수 방식에 따라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삼압 방식, 그리고 이온수기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정수기 방식 비교를 하면요. 역삼투압 방식은 역삼투압 그 방식은 물탱크를 걸러진 물이 저장되는 방식이고요. 중공삼화식은 0.1 마이크로미터 굵기 수천 섬유관 다발로 묶인 필터예요. 그리고 이온수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알칼리수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중공삼화식은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유기 무기 화합물을 제거해요. 그리고 역삼투압은 0.0001 마이크로미터를 기공 크기가 그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통과할 때 저거보다가 물 통과하는 물이 더 많을까요? 밑으로 빠지는 물이 더 많을까요? 0.0001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래서 역삼투압은 장점이 미립자 제거는 확실해요. 진짜로. 싹 다 걸러줘요. 유기화합물까지 싹 다 걸러주거든요. 그리고 중공삼화식은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그 대신에 미네랄을 통과해요. 이온수기는 체내 흡수가 용이한 알카리성 미네랄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미네랄 함유는 역삼투압은 싹 다 걸러주기 때문에 없어요. 중공삼화식은 있고 이온수기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역삼투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소음도 크고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와요. 왜 전기세 많이 나오냐면 역삼투압이 대부분 냉온수기고 얼음 나오고 커피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나오더라? 나오는 게 정말 많던데 그렇다 보니까 전기가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따뜻한 물을 만들 수가 없고 차가운 물을 만들 수 없고 얼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제가 지난번 마카롱 가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수기를 코드를 빼고 간다라고 안 빼고 간다라고 전기요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그 정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리고 재고수 발생했을 때 1리터 정수 시 3리터 폐수가 나온다고요. 삼투막 비공이 너무 작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보다 밑으로 빠지는 폐수가 3리터나 되는 거예요. 물 낭비도 심하죠. 그리고 pH 농도 산성하고요. 산성물이고 물탱크 2차 세균 감염돼요. 물탱크에 정수된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이 와서 청소해 줄 때도 그냥 물티슈로 쓱 닦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 관리도 안 돼요. 중공사막식은 단점이 뭐냐면 섬유 필터에 미생물을 번식으로 인해 필터가 막혀요. 그러면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필터도 비싸요 또. 그리고 바이러스 등 세균 제거가 안 된다는 거. 이온수기는 인체에 좋다는 임상 연구가 없고요. 녹, 염소,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하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역삼투압 방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삼투막이 있잖아요.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고농도가 저농도로 지나가는데 삼투막을 지나가는데 그 밑에 삼투막을 지나가지 못하는 물들은 밑으로 다 빠지는 거죠. 3리터씩. 그게 정수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나눠지지만 대표적인 게 역삼투압 방식인데요. 역삼투압 방식은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를 먹으면 한자가 된다는 말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미네랄도 안 남기고 다 걸러버리고 국내 정수기가 대부분이 역삼투압 정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기를 계속 쓰면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당뇨병, 심장병,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게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예요. 넘겨주세요. 미네랄 없는 물. 산성도 비교를 해보면요. 중성은 pH 7이고 수돗물은 5.8에서 8.5고요.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은 5.5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산성물이에요. 우리는 산성비도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산성비가 5.6인데 산성비도 안 맞으면서 왜 산성물을 마시려고 할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쓰겠죠. 미네랄 부족으로 산도가 낮아지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의 정수물은 산성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내장은 약알칼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엄지제왕 여기에서 그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역삼투압 정수기가 뭐예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미네랄을 싹 다 걸러버린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계속 물을 마시면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중공삼합 반식. 인공 신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필터 방식이고요. 여과막의 크기가 0.01 마이크로미터인 중공삼합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고, 물속에 있는 잡균이나 박테리아를 제거해요. 그 장기적 사용 시 유지 비용이 증가해요. 필터가 막히거나 거기에 곰팡이가 쓸거나 하면은 필터 비용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염 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중금속이나 유기무기 화학 물질에는 효과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중공상환 방식에 대해서 그 곰팡이 정수기 해제하는데 위약금 내라 난리가 났어요. 그게 중공상환 방식 정수기가 저거 섬유다발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막히거나 옆으로 터지거나 하면 거기 필터 자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곰팡이 정수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필터 비용은 엄청 비싼데 막히거나 옆으로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 비싼 정수기를 쓰는데 왜 이런 곰팡이 물을 먹어야 되냐는 거죠. 넘겨주세요. 곰팡이 장난 아니다. 이온수기. 이온수기는요, 알카리수 이온수기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 이게 문제점이 이거예요. 알카리수 이온수기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장기간 복용하면 궤양이나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나 상담을 통한 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정수기가 아니고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이 물을, 이온수기 물을 6개월 이상 먹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그래서 중공 사막식 플러스 전기분해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 염소,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 못해요. 그럼 제거 못하면 녹이나 염소, 중금속,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우리가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게 의료용 전해수는 소화불량, 위상가다,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 발효 4가지 경우 효능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질병에 대한 효능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일본에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온수기는 정수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치와라 이스프링.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진짜로 편한 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한 물을 찾잖아요. 제 친구도 우리 조카도 다 편한 물을 찾아요. 제가 아무리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거 따뜻한 물 안 나오잖아. 뜨거운 물, 찬물 안 나오잖아. 얼음 안 나오잖아. 커피 안 나오잖아. 이러거든요. 근데 정수기를 왜 써라고 물어보면 편한 물 먹어 편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 좋은 물을 먹으려고 쓰는 거잖아 하면은 대부분 그래도 편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정수기 필터인데요. 이스프링의 필터. 위에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은 지켜주는 압축 화분 필터. 요게 140가지 위의 물질을 걸러주고요. 15가지 신종 오염 물질을 다 걸러줘요. 그 대신에 미네랄은 남긴다는 거죠. 칼슘이나 아연, 뭐 망간 이런 것들은 다 남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몸에 좋은 미네랄을 지켜줍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음식으로도 섭취 안 되는 것들을 물로 섭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압축 카본 필터는요. 미네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 하나인데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대표적인 게 칼슘, 망간, 크롬, 인, 마그네슘, 아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5가지 대표적인 미네랄을 꾸준히 섭취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입에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같이 넘어지면 이빨이 다 부러지겠죠. 근데 미네랄 섭취를 잘해서 물이라도 잘 마셨으면 이렇게 이빨이 부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얼굴은 얼굴은 착색이 됐지만 오늘도 한바탕 제 얼굴 때문에 웃겨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웃어서 제가 진짜 마스크를 못 벗겠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 섭취를 못 하시더라도 물이라도 잘 드시면 이 좋은 미네랄들을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압축 카본 필터는요, 지키는 필터예요. 몸에 좋은 영양소와 미네랄을 보호하고요. 압축 카본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코코넛 껍질을 분쇄하고 가열해서 얻은 탄소를요, 오염 물질을 촘촘히 걸러내고 미네랄을 지키는
이 스프링의 기술력으로 압축하면요. 좋은 물을 만드는 이 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르는 필터 140가지 이상 유해 성분을 제거해줘요. 여과작용과 흡착작용으로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공으로 오염물질을 여과하고요. 그리고 유기, 탄소기 포함해서 유기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작용과 흡착작용을 통해서 중요한 미네랄을 통과시키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기물들은 다 걸러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과 흡착작용을 통해서 지켜주는 저기 필터 새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터 하나를 만들어도 진짜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거든요. 저는 시중에 그 뭐지 TV에 광고하는 정수기들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직수 방식으로 요즘 또 계속 광고하시는데 그럼 필터는 어떻게 만들었냐고. 필터 보여줘 봐. 저는 계속 그 얘기하거든. 필터 보여줘 보라고. 필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 아무도 안 하고 직수 방식으로 또 계속 우겨요. 그리고 그 배관이 스테인리스라고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필터가 중요한데 그 얘기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필터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직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왜 정수된 물이 정수통에 있으면 또 오염이 생기거든요. 거기 옛날에 왜 저도 냉온수기를 썼지만 그 따뜻한 그 부분에 그 바퀴벌레 들어가고 뭐 개미도 들어가고 그 필터 자체에 단맛도 나기 때문에 그런 오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수 방식이니까 오염이 없어요. 바로바로 틀 때만 그때만 바로바로 정수돼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 낭비를 줄이고 자연까지 아끼는 정수기고요. 생활 소용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식수로 쓰시고 세척수로도 쓰시고 조리수로 쓰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그 정수기 물로 다 이스프링 물로 다 씻어요. 그리고 요즘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이빨 양치할 때 이걸로 닦아요. 닦고 한 번씩 세수하고 나오면서 물 받아가서 다시 헹궈요 얼굴을. 염소 때문에요. 그래서 피부를 좀 지키고 보고 싶어서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무선 UV 램프. 요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살균하는 무선 UV 램프거든요. 무선 UV 램프가 만약에 정수기에 적용이 되었다면 정수기 값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105만 원이잖아요. 안 비싸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UV 램프 이걸 넣고 정수기를 만든다면 그 몇백만 원 할걸요. 그거 없는 정수기도 200~300만 원씩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진짜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 미생물을 제거하는 처리하고 탁월한 그 수단을 가진 UV 램프 99.99% 살균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는요. 안전하고 위생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전선이 없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특허거든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물과 전기가 공존한 정수기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 이스프링인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아메이의 세계적인 특허 기술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었어요. 그 정수기 필터를 갈아보시면 그 열면은 위에 그 회로 부분하고요. 정수기 필터하고 다 있는 부분이 전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전기가 통해요. 이게 지금 휴대폰 무선 충전기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삼성에서 쓰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미의 특허비를 내고 쓰셔야 되는 거죠. 아미에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력 조차도 정수기에 사용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연구하는 그 박사님들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아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충전 코드가 사라졌다. 모바일 기기의 숙명은 충전이다. 요즘 그 충전기 옛날엔 계속 이렇게 끼웠잖아요. 끼우는 것 때문에 뒤에 끼우는 부분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충전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무슨 충전 기술을 쓰는 거예요. 이 커플드 충전 기술을 사용해 쓰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그렇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은 무선 충전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이폰에도 다
무선 충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특허비를 아메에 내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품질 인증을 받았어요. NSF 인증 42번. 요거는 맛, 냄새, 심미적 요인을 감소시키고요. 401번.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감소시켜요. 우리 애들 감기약 사 먹이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오고 그거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휴지통에 그냥 안 버리잖아요. 약국에 다시 반납 안 하잖아요. 그냥 뚜껑 열어서 물약이니까 싱크대 다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그 흘러갔던 약품이 어디로 올까요? 수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 걸러질까요? 안 걸러지거든요. 그럼 우리 수도 배관으로 다시 와서 우리 수돗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걸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NSF 53번 각종 유기화합물 그리고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템을 감소시키고요. 식품 용기 코팅제, 뭐 종이컵에도 코팅제가 있고 코팅 프라이팬에도 코팅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PFOA, PFOS 요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53번이고요. 55B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 99%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1944년에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시에서 설립된 되어서 73년에 최초로 가정용 정수기 표준을 발표했어요. 제가 2살 때. 우리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시는 물 관련 규격 개발 및 인증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96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센터가 되어서 물과 공기 등 다양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게 NSF 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지정한. 그래서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기관이에요. NSF가. 여기에서 아메이스프린 정수기에 그런 인증들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안전 테스트를 거쳐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모든 테스트들은 미국 국가 표준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표준 기준은 너무 낮고요. 미국 기준이 정말 괜찮아요. 넘겨주세요. 이거 보셨죠? 마이크로 시스템 녹조 라떼. 4대 강수액에서 국제 기준치 수백 배 독성 물질. 저는 이게 처음엔 독소인지도 몰랐어요. 마이크로 시스템 저게 무슨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저게 잘못 착각할 때는요. 플랑크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독소예요. 네, 녹조 적조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바다에는 적조 생기거나 녹조 생기면 그거 흙탕물 막 갖다 뿌리잖아요. 그게 독소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주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 독소를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같이 마시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확인된 농도의 10배 가량의 마이크로시스템이 발견됐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녹조를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템. 마시면 간질환, 발진, 설사, 두통을 유발하고요. 피부 접촉 시에 눈병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해요. 열에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야지만이 되거든요. 끓여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 걸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라돈. 이 라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대전 지하수 대부분이 라돈이 검출되었다고요. 지하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수 그러면 정말 좋은 물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 지하수가 오히려 더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돈이 나왔다는 거죠. 라돈이 검출됐는데 그 물을 계속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에도 라돈이 검사를 했는데요. 라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의약품 등 신종오염물질 15종 제거 인정받은 거. 먹는 물 관련 새로운 표준 NSF 401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고요. 그것도 아메이에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NSF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식수 관련 기준에 42, 53, 55B 그리고 401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계 최초의 정수기가 이스프링이에요. 그리고 401은 의약물질, 일반 의약품, 제초제, 살충제, 등 먹는 물에 포함된 신종 오염 물질을 다 걸러요. 그리고 이 의약품에
세계적으로 15종의 신종 유해 물질 모두를 걸러내는 정수기는 아메 이스프링이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종 오염물질 15종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항불안제, 항간질제, 베타 차단제, 경련 진정제, 기분 안정제, 항생제, 여성 호르몬,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다 걸러요. 제초제까지. 잡초 관리용 제초제, 그리고 가소제 뭐 이런 거 폴리우레탄 이거 우리 뭐지 뭐 샀을 때 보면 뒤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비스페놀 A, 노닐페놀 뭐 이런 것들 세제 원료 물질 사용되는 화학 물질군 다 걸러 주거든요. 이렇게 걸러 주는 정수기는 없다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가불 화합물 대구에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대구 수돗물에 신종 발암 물질 다량 검출.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미규제 미량 유해 물질 8종에 대해 조사를 시행해 왔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극미량이 검출되었는데 2017년 조사 사업에서 14종의 가불 화합물을 조사한 결과 가불 핵산, 스폰산이 크게 증가해서 5월에 정밀 조사를 한 후 가불 화합물 3종을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5월 30일 발표했고요. 대구에서 가불 화합물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한바탕 뒤집어지고요. 신종 발암 물질이라고. 그런데 대구에 계시는 분들 다 이스프링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썼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PFOA 가불 화합물 이게 영화로 나온 건데 다크워터스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의 대신 생면제 99%가 오염시켰다고요. 이게 영화 다크호스의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 마크 러팔로라는 이분이 할리우드 스타이자 환경운동가이고요. 그는 미국 화학회사 듀폰의 유독물질 은폐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이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만들었는데 이 PFOA는 우리 몸에 축적되어서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대요. 근데 지구상 99%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고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 왔다고. 듀폰사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숨겨왔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듀폰의 미국 대기업 화학회사인 듀폰. 익숙한 로고가 저거래요. 그런데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진은 2015년의 버전이고요. 만년필과 라이터로 유명한 프랑스의 듀퐁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라고. 넘겨주세요. 대기업 듀폰 8천억 배상 사건이에요. 여기 록빌러는 원래 화학기업 변호를 전담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는데요. 98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농부 그 월버라는 분이 찾아와서 자기 그 골짜기에 그 위쪽에 듀폰의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젖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그 듀폰의 그 코팅 후라이팬 그 PFOA 때문에 기형장애 피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요. 이분 얼굴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가 듀폰에 일을 했었고 듀폰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독성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이 기형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영화로 다 만들어낸 게 다크 호스예요. 넘겨주세요. 유독성 사람이 타이어 마시는 것과 같다. PFOA가요. 타이어 마셔보셨어요? PFOA를 감소시키는 게 NSF 53번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은 PFOA까지도 다 걸러준다는 거예요. 코팅제까지. 우리 한동안 왜 종이컵도 안 썼잖아요. 종이컵에도 코팅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그 물이 종이컵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놓은 게 그 PFOA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스테인리스 컵을 들고 다녔는데 그게 뜨거워서 다시 종이컵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NSF53 코팅제 일부 성분이 PFOA이고 PFOS
요거를 종이컵과 프라이팬에 코팅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면 우리도 좋은 물을 마시면 좋은 물을 저기다 받아 마시면 우리도 코팅제를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넘겨 주세요. 365일 24시간 관리해 주는 스마트 칩. 이 스마트 칩이 너무 똑똑해서요. 왜 보통의 정수기 회사들은 그 코디네이터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정수기 필터 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수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잖아요. 갈아주고 가는데 여기는 스마트 칩이 이 스프링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저기 전화기 모양하고 숨을 똑똑똑 떨어지는 저기가 램프가 빨갛게 생기면서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 혹은 5,000리터 이상의 사용했을 때 필터 교체 알림이 저기 위에 빨간 영어로 돼 있는 글자들이 빨갛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네모 파란색 4칸이 필터 카트리지 사용량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만큼 다 써간다는 거를 다 알려줘요. 똑똑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필터를 갈아야 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얘가 다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수기 상태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줘서 정말 똑똑한 정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이스프링 필터 사용 안내서인데요. 필터를 교체하고 난 뒤에 그 필터 들고 그 아메이 프라자로 가시면 그 정수기 이스프링 그 서비스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요거 내 물 사용량을 알려달라고 맡기면 일주일 뒤인가? 아닌데 며칠 사이에 내가 얼만큼 정수기를 사용했는지 사용량도 나오고요. 사용한 날수도 나오고 정수기 사용했는 횟수도 나와요. 근데 5,000리터 정수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1,173리터밖에 사용 못했거든요. 이분도. 근데 저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2,500리터인가 밖에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는데도요. 그래서 부지런히 써야 돼요. 5,000리터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1년 안에 다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넘겨주세요. 전력 사용을 최소화로 경제적인 유지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수기를 킬 때 그때 정수될 때만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나오지도 않고 찬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 비용이 더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낭비를 막아주는 똑똑한 정수기고요. 1리터 평균 정수했을 때 83.28원, 100원도 안 들어가요. 1리터. 그러면 시중에 생수가 얼마예요? 1리터짜리 사면 100원 주고 못 사잖아요. 그것보단 더 비싸잖아요. 몇천 원 하잖아요. 그러면 싸지요, 우리는요. 정수할 때만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비가 적게 들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1리터당 평균 83원인데 요 5년간 총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초기 비용이 정수기 값이 105만 원이고 4년 필터 교체 25만 8천 원을 4번 했을 경우에 103만 2천 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년간 사용했는 비용이 208만 2천 원이에요. 이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 보통 시중에 UV 램프도 없는 정수기가 2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정수기 자체만으로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요. 필터를 네 번이나 갈았어요. 그랬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계산을 해줘 보면 저렴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거 비교된 건데요. 뭐 코웨이 뭐 정 동양 매직 이거 비교인데 전기료는요. 확실히 제일 싸요. 37,800원밖에 안 돼요. 이스프링이. 그리고 코는 벌써 전기요금만 해도 119만 5,200원이에요. 이게 5년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청어 뭐 이런 것들도 130만 원이고 68만 원이고. 등록비 유지비는요. 이스프링은 5년 했을 때 208만 2천 원. 그리고 웅코는 280만 원, 정은 280만 원, 220만 원. 그래서 다 합해 보니까 이스프링이 그나마 제일 저렴해요.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좋은 물이고 요금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 이 계산들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비용들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업체별 NSF 인정받은 현황인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웅진코웨이 몇 개 없어요. 체크된 게. 그리고 L2L도 몇 개 없고 반성, 용호산업, 코리아 세라믹, 니켄, 위닉스 거의 없어요. 아메이 하는 거 쭉 다 체크돼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NSF 인증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것만 봐도 비싸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세요. 이거 노후된 배관에서 이건 일산이잖아요. 저는 내당동 삼익 뉴타운이 아니고 삼익 맨션은 저것보다 더 심했어요. 주황색의 끈적한 투명한 것이 즉 달려 나오는데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면서 고무장갑을 꼈거든요. 안 끼면 제 손에 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분은 그 집은요 계속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녹물이. 그걸로 그냥 씻는 거죠. 연수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먹는 거는 다 정수물로 쓰라 했는데도 잘 안 쓰거든요, 사람들. 그럼 수돗물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녹물에 그냥 채소를 씻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던 필터가 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다 갈아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배관조차도 안 갈아요. 그러니까 수도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저 물을 쓰면 피부병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수기라도 제대로, 정수기 필터 제대로 갈고 그때그때 그래 미루지 말고 갈아라고 했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 홍수 났을 때 먹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프링 정수기 쭉 다 달려 있잖아요. 정수기로 정수를 했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요, 그만큼 이스프링 정수기가 좋지 않으면, 좋은 물을 만들지 못하면 쓰지 않겠죠. 좋으니까 쓰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나 그랬었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물의 기준을 높여주는 이스프링. 요거는 87년에 뭐 ASF 42번, 93년에 55B, 그리고 이렇게 14년에 15종 감소 성능이 있고 오염물질이요. 그리고 16년에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템 처리 성능이 인정되었고, 17년에는 PFOA, OS, 그리고 NSF 473번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18년에는 NSF 473 인정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다 받은 정수기. 우리가 인정해달라 하지 않아도 인정해줘요. 여기 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제거 기능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된다고요. 넘겨주세요. 좋은 물 만드는 기술 이스프링.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차가운 물도 없어요. 얼음도 안 나와요. 커피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거지 편리한 물을 먹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만 먹어도 우리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물 많이 이스프링 물 많이 마시라 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넘어져도 이빨 안 부러진다고. 그리고 넘어져도 팔 안 부러졌다고.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 이스프링 많이 마시고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